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수치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치 데이터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많죠? 자, 내부적인 표현과 외부적인 표현으로 구분을 하고요. 내부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정수 표현법, 실수 표현법이 나옵니다. 자, 정수 표현법에는 이제 이진수 연산을 하는데 부하 절대치, 부하 1의 보수, 부하 2의 보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의 보수, 2의 보수다라고 말을 할 거고, 십진 연산에는 이제 언팩 연산과 팩 연산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볼 거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부동소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 또 외부적인 표현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BCD, ASCII, EBCD의 IC 코드 방식이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제 고정 소수점 데이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고정 소수점 데이터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정수죠.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수 표현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이진 연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진 연산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음수를 처리하려고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호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9를 자, 지금부터 이제 플러스 9를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먼저 몇 비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8비트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모를 이렇게 8개를 자,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9를 표현합시다. 9를. 끝에서부터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자, 4의 자리, 8의 자리 되는 거죠. 9니까 어때요? 8하고 1만 가져오면 9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뭔가요? 0이군요. 이게 이제 플러스 9의 표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를 표현할 때는 부하 절대치다, 1의 보수다, 2의 보수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개는 다 똑같아요. 그냥 플러스 9, 이 플러스 9를 표현하자 그러면 다 0000, 1001이에요.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9에 대한 표현이다 그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자, 플러스 9를 플러스 9에 대한 부하 절대치 방식은 무엇일까? 플러스 9에 대한 1의 보수 방식은 무엇일까? 플러스 9에 대한 2의 보수 방식은 무엇일까? 세 개가 다 뭐다? 양수와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9에 대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건데 마이너스 9를 표현을 한다. 마이너스 9를 부하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양수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양수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비트만 1로 만들어요. 1. 네. 왜냐면 음수는 맨 앞에 비트가 이제 맨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가 되니까 맨 앞에가 1이에요. 1. 좀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 1을 이렇게 눕혀 보세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되죠. 네. 자, 옷이 이게 걸리적거려서 칠판에 자꾸 다른 메뉴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쁘게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자, 1이면 마이너스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네, 되었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에 대한 부하 절대치 방식이 됩니다. 네. 자, 1의 보수 방식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마이너스 9의 1의 보수 방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양수값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이란 게 뭐냐면 0이면 1이 되는 것이고 1이면 0이 되는 것이에요. 0이니까 1이 되는 거. 1, 1, 1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얘는 뭐죠? 0, 1, 1, 0 이렇게 되는군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1의 보수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양수, 이진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반전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의 보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되죠. 2의 보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1에서 2 되려면 어때요? 하나 더 해야죠. 네. 이 1의 보수로 표현한 것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군요. 더하기 2를 해볼까요? 그럼 얘가 1이 되는군요. 그죠? 예,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한 거니까 1, 1, 0, 1, 1, 1, 1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세 개의 표현법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부호 비트는 맨 앞에 있는 비트가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가 되고 마이너스면 최상위 비트가 1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왜 이렇게 0이 많지? 라고 생각이 될 건데 그거는 16비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8비트로 표현한 거고 16비트로 표현할 때는 또 앞에 0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에서 몇 비트다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올 때 16비트를 그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8비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끝은 어딜까? 만약에 8비트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8비트인데 어디까지 표시할 수가 있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네.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적어 봤어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플러스 0을 한번 볼게요. 플러스 0. 플러스 0을 8비트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0000 00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플러스 8. 이게 이제 뭐예요? 부와 절대치도 플러스 0이 되고 1의 보수도 2의 보수도 0은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부와 절대치 맨 앞에 있는 비트만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됐죠? 1의 보수 방식 양수값에 반전을 시키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이렇게 됐나요? 2의 보수 방식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세요 그랬어요. 0이 되고 올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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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수 1 되는군요. 그런데 이 기계는 지금 몇 비트 표현법이라 그랬죠? 8비트 표현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군요.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군요. 2의 보수에서는요. 마이너스 0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하 절대치죠? 네. 기억합니다. 네. 2의 보수에서는 마이너스 0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라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미리 말하면요. 우리 컴퓨터는요. 2의 보수 방식이에요. 2의 보수 방식이 더 좋은 게 많거든요. 뭐가 좋을까? 일단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0 표시할 수 없는 게 뭐가 좋은가요? 라고 생각이 들죠. 좋아요. 왜 좋아요? 0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의미가 없잖아요. 플러스 0 따로 마이너스 0 따로 굳이 뭐 두 개 따로따로 놔둘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0인걸? 네. 그죠? 네. 하여튼 특징 하나, 2의 보수는 마이너스 0을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8은 어쩔까? 마이너스 128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일단은 플러스 128을 할게요. 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64, 128의 자리인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8비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네모를 8개를 그리겠죠. 1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64, 128이군요. 양수 128은 1, 0, 0, 0, 0, 0, 0, 0이 되는군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아닌데 그냥 해볼게요. 해봐서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28의 부하 절대치 방식을 표현을 하자.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물론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쩌저쩌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건데 그냥 공식에 의해서 해볼게요. 부하 절대치는 맨 앞에 있는 비트만 1을 바꿔준다라고 죠. 맨 앞에 있는 비트만 바꿔준다라고 그랬는데 얘를 바꿔주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는 맨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로서 1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죠? 1의 보수는 이것의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0, 1, 1, 1, 1, 1, 1, 1.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맨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2의 보수 방식은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 0, 0, 0, 0, 0, 0, 0, 1. 자, 공식에 의해서 했는데 맞군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터가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128은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의 보수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8비트라고 그랬죠. 8비트라면 몇 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2의 8승까지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가지수 중에서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의 보수는 마이너스 0을 표시할 수 없었으니까 256가지 안에 뭔가 하나를 더 표현하는 게 하나 남아있죠. 그게 마이너스 128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저는 유도 과정을 보여줄게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유도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 유도 과정을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이게 컴퓨터 이론서에서는 무조건 이 공식 외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제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도 과정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잘 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면 자기가 결론만 외워줘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몇 비트로 지금 하고 있어요? 8비트로 하고 있어요. 네. 8비트에서 이 부하 절대치하고 부하 절대치하고 1의 보수에서는 가장 작은 값은 뭔가요? 가장 작은 값. 그죠? 마이너스 128은 못 가고 127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자, 됐나요? 그런데 그럼 127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127은요. 2의 몇 승일까? 2의 몇 승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의 7승이 128이에요. 2의 8승이 256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127은 지금 2의 7승에 지금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볼까요? 네. 그럼 얘는 2의 7승보다 하나가 더 작군요. 그죠? 그럼 이건 128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2의 7승 빼기 1까지 계산을 해보면 네. 자, 여기를 이쁘게 다시 써서 네. 자, 얘를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7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8비트였을 때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는 어디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8비트였을 때. 네.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127을 지금 표현을 안 해봤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지우고 할까요?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27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진짜 되는지. 자, 마이너스 127을 표현하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8이니까 여기도 조금 지워줘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127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127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더하셨어요? 놀라워라. 강사님 놀라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다 2를 채우면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다 칠한 거예요. 빨리 63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 1이면 63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27을 부하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오. 반전시켜라. 1, 0, 0, 0, 0, 0, 0, 0이다. 2의 보수 방식은요. 여기다 더하기 1을 하시오. 1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이게 마이너스 127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자,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 보수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만약에 8비트였을 때는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 들어와요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16비트가 들어왔어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구하시오. 또는 n비트가 들어왔어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식화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여기다 조금 넓게 쓰도록 할게요.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식. 자, 마이너스 2의 n승. 자, 8비트인데 7승을 가지고 따졌죠. 그러니까 16비트면 15를 가지고 따지겠죠? n비트면 n-1승을 가지고 따지겠죠. 그래서 2의 n-1승 빼기 1부터 2의 n-1승 빼기 1까지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몇 비트가 들어오든지 간에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기억해 주고요. 네, 중요합니다. 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공식 외우기 힘들어요. 그럼 이거라도 외워야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해 보수를 한번 볼까요? 이해 보수는 마이너스 128도 표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 보수. 자, 이해 보수는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8까지 표현을 했더라. 그럼 얘는 공식을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자, 얘는 128이 뭐였죠? 2의 7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의 7승부터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의 7승에서부터 2의 7승 빼기 1. 여기가 플러스는 127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 보수에서 n비트다라고 하면 어떠죠?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n-1승에서부터 2의 n-1, n-1승 네.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 보수의 특징. 마이너스 0을 표현할 수 없다. 대신에 표현할 수 있는 마이너스 128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어때요? 하나 더 많아요. 그게 이해 보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8비트입니다. 8비트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8비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28부터 마이너스 127까지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게 이제 플러스 0, 플러스 0에 대한 표현 다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 이해 보수는 표시할 수 없더라. 이해 보수에서 마이너스 0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쭉 표현을 하다가 마이너스 127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28에 대한 표현은 두 개는 할 수 없는데 얘는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해 보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해 보수에 대한 특징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마이너스 0은 표시할 수가 없다. 마이너스 128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8비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애웠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식을 안 외웠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넘기지 말고 꼭 외우고 슬라이드 넘겨요. MBT일 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부하 절대치 마이너스 2에 n-1승 빼기 1부터 2의 n-1은 빼기 1까지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는 표현할 수 있더라. 2의 보수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n-1에서부터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가 있더라. 만약에 8비트다, 2의 보수다.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얼마다?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다 라는 거 기억합니다. 배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보수 연산을 할게요. 우리가 부하 절대치다, 1의 보수다, 2의 보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뺄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의 보수 연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에서 7을 빼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8에서 7을 빼주세요. 그러면 저요, 1이요 라고 대답하죠. 우리 인간은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8에서 7을 빼는데 1의 보수 방식으로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1의 보수로 계산하던 2의 보수로 계산하던 부하 절대치 방식으로 계산하던 결과는 똑같아요. 8 빼기 2, 8 빼기 7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1이에요. 근데 내부적인 과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내부적인 과정을 한번 볼게요. 8에서 7을 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덧셈으로 바꿔요. 그래서 8 더하기 빼기 7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을 1의 보수로 바꾸고 7을 1의 보수로 바꿔야죠. 그러면 보세요. 8을 2의 보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러스 8을 해야죠. 그래서 1, 2, 4, 8, 1, 0, 0, 0, 16, 32, 좀 좁으니까 64, 128, 8비트로 할게요. 8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8에 대한 표현이죠. 8. 됐죠? 마이너스 7을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7 하면 플러스 7을 일단 계산해 놔야죠. 00000111 이게 플러스 7이잖아요. 이것에 마이너스 7, 2의 보수 방식으로 된 1의 보수죠. 1의 보수는 어때요? 반전식이라고 그랬죠. 11111 0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7에 대한 1의 보수 방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잘 썼나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111 1000. 자, 두 개를 더하세요. 네, 두 개 더해 봅니다. 네, 더할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0000에다가 올림수 존재해야죠. 자, 올림수 존재 해가지고 되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2라고 2를 더하면 2가 되는데 얘는 지금 이진수예요. 그래서 2가 되면 올림을 하게 되죠. 하나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또 어디 했냐? 올려주는군요. 11 되니까 또 올려주는군요. 11 되니까 또 올려주고 11 되니까 여기에 올려주는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될 거. 이 일을 이제 어찌해야 될까? 그냥 8비트인데 8비트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 못하고 이렇게 넘쳐난 거예요. 이 넘쳐난 걸 1의 보수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한 번 더 맨 끝에다가 덧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더하기 하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맨 앞에 비트가 0이니까 아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끝에는 1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래서 8 빼기 7을 하게 되면 어때요? 1이구나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7에서 8을 빼보자 그랬습니다. 7에서 8을 빼보자. 그러면 저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대답하겠죠. 네,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었군요. 자, 뭐를 하냐면
이거는 연산을 몇 번 했냐. 8에서 7을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덧셈 연산 한 번 했죠. 여기서 덧셈 연산 한 번 했죠. 올림수 나온 거 끝에다 한 번 더 했죠. 또 덧셈을 했죠. 연산을 몇 번 했어요? 2번. 네, 2번의 연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네. 7에서 8을 빼는데 1의 보수 방식으로 계산을 하라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7을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해야죠. 자, 8개의 비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1, 2, 4, 8, 16, 32, 64, 128이에요. 자, 7을 표현하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7을 표현을 했어요. 됐죠? 이제 마이너스 8을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군요. 자, 8 일단 플러스 8 표현할까요? 플러스 8 표현했더니 1, 0, 0, 0 여기는 0, 0, 0, 0이 됐어요. 마이너스 8 표현해야 되죠. 마이너스 8은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하자? 반전시키자. 반전 1, 1, 1, 1, 0, 1, 1, 1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1, 1, 1, 1, 0, 1, 1, 1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자, 계산합니다. 네. 자, 더하면 올림수 있죠? 3개 더하면 올림수 있죠? 3개 더하면 올림수 나가죠. 자, 1, 1, 1, 1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죠? 무슨 표현법이에요? 결과 이게 답이죠. 답인데 이거는 1의 보수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죠. 원래 값은 못 알아먹겠잖아요. 원래 값은 얼만데요? 라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있는 것은 부호 비트. 아, 정답은 하나 마이너스겠구나. 맨 앞에 부호 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 남은 것은 숫자 얼마일까? 우리가 원래 값을 1의 보수로 바꿀 때 어떻게 했죠? 반전시켰죠. 그럼 그 값을 다시 원래 값을 알고 싶으면 다시 또 반전하면 되는 거죠. 반전해 보세요. 0000001 아 1이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정을 알아줘야 돼. 이거는 1의 보수 방식으로 연산하는 과정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2의 보수 방식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8에서 7을 빼면 얼마인가요? 저요, 1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을 2의 보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8을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8비트입니다. 8비트에서 자, 1, 2, 4, 8, 16, 32, 64, 128에서 8을 표현하자. 8 어떻게 되죠? 8자리만 1을 잡고 나머지는 0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이게 바로 플러스 8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이제는 7을 표현할까요? 자, 플러스 7을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 대한 2의 보수 방식을 표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죠. 2의 보수 어떻게 했더라?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1을 했더라. 1의 보수는 어떻게 했더라? 반전시켰더라 라는 거죠. 반전시킵니다. 자, 이게 반전시킨 거죠. 네, 양수값을 반전시켰어요. 이게 1의 보수고 2의 보수는 끝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대로 썼을까요? 보니까 잘 썼군요. 자, 2개 덧셈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1, 1, 1, 0, 0. 더하니까 올림수 하나 존재하고 0이군요. 더하니까 올림수 존재하고 올림수 존재하고 올림수 존재하고 2하고 2를 더했더니 마지막 올림수가 존재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여기 조금 더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올림수 존재해서 2하고 2를 더했더니 올림수 주었죠. 그래서 이 1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 2를 어쩔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1의 보수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었죠? 한 번 더 연산을 해서 연산을 2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네, 네, 버려요. 네, 버려요. 네, 그래서 연산이 그냥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예요. 정답 1 맞죠? 네. 앞에 0이니까 플러스구나, 플러스 0이구나,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이제 끝나게 돼요. 이게 이해 보수의 좋은 점이에요. 어, 연사 똑같은 8 빼기 7을 하는데 이 1의 보수에서는 2번의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한 번의 연산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예 2번 하나 한 번 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럴 텐데 컴퓨터는요.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8 빼기 7을 계산하려고 컴퓨터 켜서 하나요? 아니죠. 컴퓨터는요. 굉장히 숫자의 개념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할 때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건 하나의 작은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숫자가 커지면은요. 이 계산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컴퓨터는 이해보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해보수가 1의 보수보다 더 빠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보수의 특징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0이 없어요. 마이너스 128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산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마저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7에서 8을 빼면 얼마일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네, 고쳐주고 나서 자, 우리가 7 반복해야죠. 반복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2, 4, 8, 16, 32, 64, 128입니다. 7을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자. 그런데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앞에는 0이군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왔죠. 마이너스 8을 표현하자. 그러면 플러스 8을 표현한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0, 0, 0, 0, 1. 아이고, 네. 1, 0, 0, 0. 이게 플러스 8. 마이너스 8은요. 반전시켜서 더하기 1을 하자. 0, 0, 0, 1, 1, 1, 1, 1이 되는군요. 네. 과연 맞았나요? 네. 맞았군요. 이게 마이너스 8이군요. 자, 덧셈 하세요. 네, 덧셈 합니다. 됐나요? 네. 이게 답이군요. 이게 결과죠, 결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 거죠? 이해보수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원래값을 알아야죠. 우리 원래값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값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1의 보수로 바꿨죠. 네. 1의 보수로 바꿔서 더하기 1을 한 것이 이제 2의 보수가 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면 되죠. 맨 앞에가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게 마이너스구나. 원래값 찾으러 가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어때요? 빼기 1을 해야죠. 원래값 찾기 위해서 1, 1, 1, 1, 1, 1, 0이겠다라는 거고 반전시킵니다. 0, 0, 0, 0, 0, 1 하나 더 찾았나요? 0, 0, 0, 1 아, 1이구나. 1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7에서 8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원래값을 알아줘야 되죠. 네, 되었나요? 이렇게 하는 게 2의 보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넘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해 보수를 하는데 마이너스 126에서 마이너스 126을 빼래요. 그러면 쳐요 해가지고 252예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8비트예요. 네. 8비트에서 지금부터 연산하자. 그럼 8비트 하면 여러분 이해 보수에서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저요 마이너스 252예요 라고 대답한 친구는 어때요?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또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표시가 안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덧셈으로 고쳤고 마이너스 126을 2의 보수 방식으로 바꿔요.
자, 우리 바꿀 수 있죠? 자, 네모를 8비트 표현합니다. 이렇게 1, 2, 4, 8, 16, 32, 64, 128 이죠? 126을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126이죠. 네. 자, 플러스 126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26, 126이죠? 그러면 1, 1, 1, 1, 1죠? 네.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죠? 1, 0 이렇게 해주면 126이 될 것 같아요. 다 채우면 127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전시켜줘.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전시키자. 1, 0, 0, 0, 0, 0, 1. 얘가 반전. 더하기 1을 하자. 그럼 0, 1, 0, 0, 0, 0, 0, 1 이렇게 되는군요. 맞나요? 이게 2의 보수로 표현한 마이너스 126이다 라는 거죠. 자, 두 개를 이제 덧셈을 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네. 자, 왜 이렇게 나왔냐? 0하고 0을 더하면 0, 1하고 1을 더하면 올림수 있어요. 그래서 1이 됐죠. 0, 0, 0, 0. 1하고 1을 더하면 어때요? 올림수가 존재하죠. 네, 존재하고 얘는 0이죠. 여기서 넘어오는 수는 있나요? 올림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림수를 우리는 캐리라고 그러는데요. 얘를 캐리 1, 얘를 캐리 2. 캐리 1, 캐리 2. 그래서 캐리 1과 캐리 2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다르면 이게 넘쳐요. 넘친다 그걸 조금 멋있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C1과 C2가 1비트짜리잖아요. 마지막 여기서 올림수,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게 되는 올림수 두 개가 다르면 우리는 오버플로우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논리회로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로 다를 때 일 뭐가 있었어요? 바로 베타적 오화가 있었어요. 이때 판단하는 게 뭐다? 베타적 오화 회로로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논리식이 뭐라고요? 베타적 오화가 된다라는 거고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에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것에 이제 계산한 결과죠? 네. 자, 덧셈한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어때요? 같아요. 마지막 올림수, 여기 올림수 같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8에서 7을 빼는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것은 여기와 여기가 어때요? 서로 다를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를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2의 보수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합니다. 보완 설대치 1의 보수는 0이 두 개지만 2의 보수는 하나의 0만 존재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1의 보수에서는 캐리가 발생이 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연산을 하지만 2의 보수 방식에서는 버린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네. 2의 보수를 표시하는 방법, 음수를 표현을 할 때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더라. 거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